자,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로 갑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입주권에 대한 내용인데, 입주권, 1세대 1주택 입주권 포함 그랬죠? 예. 그 얘기는 자,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저 뒤에 가면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조합원. 자, 여러분 교재 859페이지. 859페이지 입주권 나왔죠? 자, 여기 보실래요? 입주권은 이거예요. 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기까지는 뭐고? 주택이고, 예? 예. 여기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여기서부터는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뭐예요? 입주권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주택을 취득해서 몇 년? 2년 보유했어요. 2년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 조합원 입주권이 됐어요. 철거가 됐어요. 아니면 철거되지 않아서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이야.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여기 입주하면 되죠.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여기서 뭐한다면 양도했다 얘기했.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가지고 있던 게 뭘로 바뀌었어?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요건 다 충족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뭐 할 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예요. 비과세. 이해가세요? 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잖아. 여기서 팔아도 비과세죠? 근데 안 팔고 입주권이 됐다. 근데 입주권 팔 때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어.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거 철거됐으니까 여기서 주택을 하나, 신규 주택을 하나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됐어요? 입주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하나 샀죠? 예. 그러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이걸 팔면 비과세 받는 거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이 없으면 그냥 뭐고? 비과세. 다만 이 양도하는 입주권이 실거래 가격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과 똑같으니까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 여기 보실래요? 이거 자 그림 보고 보세요. 자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래서 몇 년? 2년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입주권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팔았어. 1세대 1주택 취득해서 몇 년? 2년 채웠고 조정지역에 있는 건 몇 년 살았어요? 2년 살고 나서 이거 주택 하나 팔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죠? 다만 뭐는 안 돼? 그렇죠.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과세다. 이해가세요? 이건 주택 하나 가지고 다 파는 거죠. 정상적으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팔았다. 그럼 여기는 주택 하나 취득했죠. 주택 하나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2년 지난 다음에 여기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조합원 입주권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입주권을 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중간에 뭐하면 양도를 하면 주택 양도로 보는 거예요.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죠.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2년 보유한 입주권을 여기서 팔면 주택이 하나도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보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다만 이때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과 똑같이 과세다. 그럼 고가주택이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자, 양도할 때 당시 다른 분양권이나 주택이 없어.
그럼 요거만 가지고 있다 파는 거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인데, 만약에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뭐한 날,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입주권 팔아야만 비과세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니까. 됐습니까? 예. 다음 이제 여러분 어디 가냐면 863쪽으로 갑니다. 863페이지. 863페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인 무슨 주택? 2주택 그랬죠?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봅니다. 자, 보세요. 우선 교재부터 보고 863페이지 방가로 1번, 그림 밑에 방가로 1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새로운 주택 취득했죠. 이때 가로 열고 매매로 취득해도 되지만 자기가 단독주택 건축을 해서 취득한 것도 취득이야. 단독주택 지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됐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보한다. 적용한다. 됐어요? 일반 지역이죠.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이에요. 자, 일시적 2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거 충족했을 때 여기 보세요. 주택을 취득하고 반드시 몇 년, 이게 중요한 거야. 몇 년 지나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요걸 취득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예? 기존 주택 사놓고 1년 안 돼서 취득한 건 혜택을 안 줘. 투기니까. 그러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주택을 취득했죠. 이때 주택이 아니라 뭐 취득해도 분양권을 취득해도 똑같아. 입주권도. 여기 보세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샀어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샀다. 그것도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주택 몇 개로 봐? 2개, 2주택이 됐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거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야?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뭐하라? 팔아라. 그래야 비과세. 조건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기존 주택 사놓고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이거 취득했죠. 그래서 2주택이 됐죠. 그럼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이 얘기야. 근데 주택이 아니라 뭐 샀어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샀다. 입주권이라고 그래봐. 그럼 주택 하나 있는데 입주권 샀으니까 이것도 주택이에요. 그럼 몇 주택? 2주택. 그럼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주택과 똑같잖아요. 이해가세요? 조건이 2가지. 몇 년 지나서 살아.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아라. 됐어요? 그럼 하나 볼게요. 몇 년 안에 팔으라고요? 응용 문제 보세요. 여기. 자, 요거 취득하고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요 안에 팔면 되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거 취득해 놓고 요 주택을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3년 안에 팔았잖아. 비과세죠?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 없어졌죠? 팔았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이거 취득한 날이 있었죠? 취득하고 몇 년 지났어? 2년 넘었잖아. 1세대 1주택. 그럼 요거 팔고 10분 있다 팔아도 비과세야. 이해가세요? 일시적 2주택은 바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야. 왜? 취득하고 몇 년 보유했어?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했잖아요. 이해가세요? 1주택이 된 날부터 날짜 계산이 아니라 원래 취득한 날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가세요? 뭐 이거 팔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예? 일시적 2주택이? 아니야.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거 팔아도 세금 내야 돼. 과세죠? 그럼 몇 개 남았어? 요거 남았잖아요. 이때부터 새로 계산해야 돼.
앞으로 몇 년? 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는 혜택을 안 주니까.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에 요번에는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일반지역은 둘 다 일반지역에 주택이 있으나 그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일반지역에 있어도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정지역에 몇 주택? 2주택. 자, 여러분 교재 갑니다. 864 읽고 가죠. 864페이지 방가로 2번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그죠?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부한 경우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 그랬죠? 다음의 요건이 뭐냐? 밑에 박스 두 가지. 1번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부하라.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가 같이 끝내야죠. 전입신고. 예? 그리고 또 하나 2번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니까 1년 안에 두 가지를 해야 돼. 1년 안에 옛날 거 팔기도 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내야 돼. 이랬을 때 비과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자, 조정지역에 분당이라고 합시다. 분당에 주택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분당의 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네. 근데 몇 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년 지나서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요거 취득했죠? 어떤 분은 1년 지나야 된다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요거 취득하고 10년 지났는데 지금 사면 돼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지나면 돼 안 돼? 왜 안 돼? 되죠? 1년만 넘으면 된다니까? 혹시나 해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둘 다 무슨 지역이야? 그래서 2주택이 됐잖아요. 그죠? 이때는 요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이거죠? 요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요거 팔고 여기로 부업까지 전입신고까지 끝내라. 이해가세요? 그랬을 때 비과세예요. 둘 다 조정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있네. 여기 보세요. 이거 왜 샀어요? 이거 있는데 여기 왜 샀어? 아파트만 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전원주택으로 가려고 산 거지. 그죠? 좋아, 샀어. 근데 여기로 뭐 하려고? 전입신고 하려고 그랬더니 전세입자가 살고 있네. 예? 전세입자, 주인이 아니라 전세입자의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여기 있는데 주택 샀다고 너네 나가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주택임대차법의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몇 년?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사 가려고 했더니 얘들이 잔여기간이 남아있어. 예?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사를 못 갈 수도 있죠. 그건 인정해주겠다. 다만 몇 년 최고 2년까지 전입신고는 유예 미뤄줄 수 있지만 몇 년 안에는 1년 안에 옛날 걸 파는 건 팔아야 돼. 팔긴 파는데 전입신고만 전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갈 때는 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다시 위로 갑니다. 5번째 줄 갑니다. 다만 찾았어요? 아까는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거였었죠? 새로 주택 취득하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비과세 맞춘다고 그랬죠? 비과세 혜택 줘요. 근데 5번째 줄 다만 신규주택 취득한 날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의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되어 있다, 기간이. 그러니까 1년 안에 전입신고 못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전소유자의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기다려라.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된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몇 년까지만 2년까지만 전입신고는 미뤄줄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이것도 뭐냐면 살 때 전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지 취득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소유자 있죠, 이거? 전주인하고 계약을 한 거, 임대차. 그래서 지금 남았어, 기간이 한 1년 6개월 남았대. 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취득했으면 1년 안에 얘들 이사 못 가잖아. 그러니까 기다려주겠다. 예? 그런데 그게 최대한 몇 년? 얘가 사기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세입자가 2년 연장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그 다음날 얘가 샀네? 그러면 꽃방 몇 년 기다려야 돼? 2년 기다릴 수 있다. 그죠? 예,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일반적은 3년 안에 팔아라. 조정지역에 주택이 2개 있을 때는 1년 안에 팔고 전입신고까지 맞춰라. 됐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요, 분양권으로 2주택입니다. 분양권으로 몇 주택? 2주택. 그건 어디냐? 865페이지. 86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인데 여기서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같은 개념으로 가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빼고 분양권만 가지고 읽어볼게요. 방가로 1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하나 샀어요. 그래서 주택 하나에다가 분양권 하나.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그죠? 이때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보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거 취득했죠? 요거 몇 년,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지나야 돼? 그렇죠. 1년은 무조건 지나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무엇 샀어요? 분양권 샀어요.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주택이 된 거죠? 그러면 요 분양권 취득하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 주택을 보하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1주택과 똑같죠? 비과세택 줘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분양권을 왜 샀어? 아파트 입주하려고. 그런데 3년 안에 팔아라 그랬죠? 예? 그런데 3년 안에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럼 팔면 이사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팔면 3년 안에 이거 팔면 그냥 비과세 때 이사 가든 못 가든 법은 이해가세요? 그런데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뭐 하려고 그래? 입주하려고 그래. 그럼 3년 안에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면 못 팔죠? 그래도 봐주겠다 이 얘기야. 그럴 때는 아파트가 늦게 준공이 됐으면 늦어도 준공되고 몇 년까지는 봐줘? 2년까지는 봐줘. 3년이 지났어도 여기서 아파트가 뭐가 됐다? 준공이 3년 지났잖아요. 지났어도 준공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만 2년 안에만 얘 걸 팔면 비과세택을 주겠다.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3년 지났어도 아파트가 준공되고 몇 년 안에 팔면 2년 안에 팔면 3년 안에 파는 걸로 보고 비과세택 줘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분양권은. 입주할 사람은 지금 못 팔잖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아파트 뭐가 되면 준공되면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아파트 늦게 파는 준공돼서 여기서 팔 때는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가족이 여기에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몇 년 살아야 돼. 1년 거주해야 돼. 그럼 거주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지켜보겠다. 사후관리. 예? 여기 들어가서 6개월 살다가 나왔다 그러면 추징당하는 거야. 비과세 안 해줘요. 몇 년 살아야 돼? 1년 거주. 그래서 확인하고 가죠. 먼저. 자, 거기 보시면 다시 갑니다. 자, 분양권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고 3년 지나서 하는 건 방가로 2번. 다시 읽고 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하나의 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보하면 충족하면 3년 지나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럼 두 가지 요건이 뭐냐? 밑에 박스가 아니라 1번 재개발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아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됐어요. 준공이 됐죠? 아파트 준공되고 나서 몇 년? 2년 안에 세대 전원이 거기로 봐라. 이사 가라 전입. 그리고 몇 년 살아야 돼? 1년은 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인정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2번 완성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종전주택 팔아야 된다. 그죠? 2년 안에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서 앞으로 몇 년 살아? 1년 이상 살고 있으면 추징당하지 않는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분양권. 여기 보세요. 이거. 자, 위에 거는 몇 년 안에 팔 때. 분양권 사고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냥 비과세 혜택 주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이해 갈 거야. 요 주택 취득하고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뭐 샀어요? 분양권을 샀죠. 근데 왜 샀어? 목적이 아파트 입주하려고 산 거죠. 근데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죠. 근데 3년 안에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을 때는 못 팔잖아.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봐주겠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알아? 아파트가 뭐한 날 여기서 3년인데 여기서 못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면 3년 안에 팔면 비과세인데 못 팔았죠? 그래도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되면 준공되고 몇 년? 2년 안에 요 주택을 뭐하라? 팔아라. 이해가세요? 예? 팔고 여기로 뭐하라? 이사 가라. 그리고 앞으로 몇 년? 1년 거주하라. 그러면 추징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권은 두 가지예요. 나는 그냥 분양권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그냥 비과세 받을래. 그러면 분양권 산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옛날 주택 팔면 비과세고. 그죠? 나는 입주할 거야 원래 목적이. 그러면 3년 안에 못 팔잖아요. 그래도 봐줘. 아파트가 늦게 준공됐으니까. 3년 지나서 아파트 준공됐다? 그럼 준공되고 늦어도 몇 년? 2년 안에. 그럼 그 전에 팔아도 되죠? 예? 그래서 준공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고 여기 가서 봐라. 입주를 하라. 이해가세요? 예?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두 가지 봅니다.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물어볼 수 있지 뭐 깊이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요것도 그냥 갈 수 없어서 1번 정도만 보세요. 단독 상속받았다. 여기 보세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 주택 하나 그냥 가지고 있어. 원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주택 하나를 뭐 받았다고요? 상속받았어. 상속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았어. 야, 진짜 상속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잖아. 예? 그죠? 아니, 아무 생각 없는데 또 받았어, 아파트.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주택이야, 2주택. 그죠? 이것은 자기 의사로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팔아라 강제 규정이 없어. 이해가세요? 상속받고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규정 없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가지고. 그러다 언제든지 주택을 팔 때는 순서만 지키면 돼.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안 돼. 그건 세금 내야 돼. 기존에 있었던 주택 이거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종종 거 팔아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 요거 비과세. 이해가세요?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없어요. 상속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건 안 돼.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기 직전에 아들한테 이 주택을 뭐 했어? 증여했어.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남겨서 상속으로 줬어. 이런 건 안 된다 이 얘기야. 예, 요 주택은 사망하기 소급하여 몇 년 안에? 2년 안에 죽은 사람으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증여받은 것도 인정해주면 죽을 때 먼저 하나 뭐하고 증여해주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거 상속받아 두 개 다 혜택 주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안에? 2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이게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이건 비과세 안 돼요?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만 보시고, 그래도 하나 볼까?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은요, 누구 주택으로 보느냐? 아까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은요, 예? 매매로 취득하면 어떻게 봐? 각자가 주택 소유한 걸로 보죠? 근데 상속은 안 그래.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잖아요. 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상속도 상속 나름이지. 여러분 분당에 아파트 좋은 거 있어요. 20억짜리. 예? 그런데 주택 저기 강원도 꼴짝이 쓰러져가는 너와 집 형제들이 공동 상속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면 분당에 있는 건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동 상속 받은 건 한 사람의 주택으로만 봐. 누구? 지분이 큰 자, 지분이 무한 자. 공동 상속은요, 지분이 큰 사람 주택으로만 보는 거야. 그럼 민법대로 가면 지분이 어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유언으로 받으면 지분이 클 수 있지만 민법 규정으로 가면 지분이 다 똑같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민법에 따라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주택에 사는 사람,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나이가, 지분이 다 똑같으면 두 번째 순서가 뭐라고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봐라. 그런데 안 살고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뭐야? 연장자, 나이 순으로 결정하라.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요거. 그죠?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지분이 똑같아도 형하고 동생 받았으면 결국은 누구로 가? 형이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 가세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제 마지막 2개 나왔습니다. 2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종부세도 관련 있는 거. 동고, 봉양.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부터 먼저 읽고 가면 867쪽, 이건 아주 복잡한데 하나만 볼게요. 4번 동고, 봉양 나왔죠? 다음 1에 해당하는 자가 2에 해당하는 자와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한 세대가 주택 하나와 입주권이 되든가, 주택 하나와 주택 조합원 입주권 2개가 되든가, 주택 2개라가 입주권 하나가 되든가, 주택 2개라 입주권이 2개든가 다 돼. 소유하는 경우 중요한 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번, 4번 또는 5번에 따른 주택 어느 중에 하나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죠? 그럼 이건 뭐냐? 3번, 4번이 뭐야? 합친 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4번도. 그죠? 예,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복잡한데 이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가 따로 살아. 예? 그리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녀가 따로 살아. 여기도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 따로 사니까. 세대 분리해서 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합쳐라 그랬는데 아니야. 부모가 주택이 없고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식은 뭐야? 주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합쳐도 돼. 예? 요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가 따로 살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녀가 따로 살아. 각각 1세대 1주택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뭐합니까?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죠. 합쳤어요. 어디 가서 합쳐야 돼? 자녀가 부모 집으로 가야 돼요? 상관없죠. 시골에 아버지가 사는데 직장 다니면서 시골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부모가 자녀 집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주소지 옮겨서 그 순간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된 거지. 됐어요? 2개의 세대가 합쳐서 주택 2개죠.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건이 60세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 직계전속, 배우자의 직계전속 포함.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는 것도 돼요. 다만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몇 세?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아버지 2분, 어머니, 아버지가 다 60세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버지는 90세고요. 어머니는 30세 그래도 돼. 한 사람만 몇 세? 60세 이상이면 돼요. 예, 이런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이요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아라. 이거 주택을 팔던 이 주택을 먼저 팔던 즉 아들 주택을 먼저 팔던 아버지 주택을 먼저 팔던 몇 년 안에만 10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얘들이 합쳐서 9년 있다 팔았다고 그래봐요. 그럼 9년 동안 종부세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 종부세도 혜택 줘. 종부세도 각각이야. 예? 각각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아버지도 1세대 1주택 아들도 1세대 1주택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종부세 양도세 연결돼요. 10년 동안 종부세 부담도 줄여줘. 그리고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 뭐하면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지만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다음 이번에는 요즘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부모님 뭐 하려고? 모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60세가 연로자입니까? 100세 시대의 60세는 청소년이야. 시골에 가면 마을 청년회장이 70세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60세면 청소년 벗어난 거지. 50대면 미성년자 벗어난 거고. 이게 안 맞는 거 옛날 거라서. 자,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이에요. 환상적인 혼인이야. 그죠? 뭐?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68쪽. 양가로 5번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쳐서 2주택 나왔죠. 다음 1에 해당하는 자와 2에 해당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또는 1조합원 입주권 하나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2개가 되든가 주택 2개라가 조합원 입주권이 됐든가 어쨌든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러분 주택이 없고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도 돼. 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누구? 여자 이렇게 합쳐도 되고 아니면 누구도 예? 여자도 뭐가 없어. 주택이 없는데 조합원 입주권이야. 근데 이렇게 결혼했다가 나중에 주택으로 바뀔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뭐를 했다고요? 혼인. 결혼했어요? 앞으로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세요? 환상적인 결혼. 우리들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도 주택이 없었고 저도 주택이 없었어요. 둘 다 없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주택 하나 샀더니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씩 가진 사람 천천히 해도 돼. 왜? 결혼 빨리 하면 힘들어. 그냥 얽매이는 건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30 지금 이제 둘, 셋 됐네. 결혼 생각이 없는지 어쩌는지 뭐든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네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나는 무방하다. 나는 너를 결혼해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데 35년 전에 결혼했을 때 나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하나만 낳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니까. 그리고 지금 35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시기에 결혼한다면 나는 후리야. 절대로 결혼 안 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만날 수 있는 거 갈 때 여행 많은데 결혼해갖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냥 노상 돈에 찌들어갖고 혼자 벌어갖고 그걸 식구가 나눠 쓰려니까 피곤하지. 피곤해. 그리고 또 남편은 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많이도 벌고 또 죽을 때도 일찍 알아서 죽어야 되고 이거 피곤해. 안 해. 여보세요. 아니 가족들이 많으면 이 가족의 또 재미도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그래. 여기 보세요. 그래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를 팔아라.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요 5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남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고, 여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도. 이해가세요? 그래서 동거 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는 종부세도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동거 봉양 말고도 또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죠. 이런 경우도 종부세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낼 때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6억이 아니라 얼마? 11억을 빼주잖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는 6억을 빼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비율 곱해서 과세표준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1세대 무슨 주택? 네?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안 했으니까 공시가격 합계해서 기본 얼마 빼고 5억 빼고 6억을 빼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도합 얼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 올해 100%인데 요거는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얘기하잖아. 작년에는 95%였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참고로. 근데 현재는 지금 100%거든요. 100%. 근데 이걸 시행령이니까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대로 가요. 10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계산하니까 이걸로 가는 것보다 이리 가는 게 낫겠죠. 이런 혜택을 혼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부모님 동거 봉양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팔 때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데 아니 팔아도 해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안에 5년 있다가 4년 됐을 때 팔았다. 그럼 옆때까지는 종부세도 이런 혜택을 준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보셨습니다.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오늘 프린트 나간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줄거리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양도소득세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프린트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예? 여러분 맨 밑에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예, 있죠. 과세 대상 중간에 있잖아. 맨 밑에 칸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죠? 예? 기타 자산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나왔어요? 양도행위로 보는 거,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나왔죠.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있죠. 그거 세 가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위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거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그때 필요경비 화살표 밑에 있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그게 필요경비죠. 거기서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소득금액이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밑에 화살표 표시해놨죠. 빼면 소득금액인데 거기서 이제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이죠. 그때 기본공제에 대해서 화살표 표시해놨죠. 예,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화살표 있죠. 그것만 알아도 돼. 됐어요. 너무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만 이렇게 자꾸 보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